먼저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회사 산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해운, 조선, 항만, 또 기자재 관련할 것 해서 우리가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과연 우리가 세계 최고의 수준에 도달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책은 해양과 관련된 정책은 쉽게 다른 나라에서 다 벤치마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나라의 정책에서 벤치마킹 할 것은 없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해양 산업은 그러면 앞으로 미래를 볼 때 계속 지속 가능한 산업인가? 그리고 이 산업이 지속 가능하다면 우리의 청년들이 바다에서 해양 산업에서 계속 새로운 미래를 찾아 나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문제 제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해양 산업 클러스터는 좀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 산업 클러스터를 정의 앞서서 우리가 산업 클러스터란 뭘 이야기하는가라고 하면 산업 클러스터란 일정 분야에서 상호 연관되는 기업과 기관이 일정 지역에 집적을 형성하고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면서 경쟁을 하지만 협조가 잘 이루어지는 것을 산업 클러스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되기 위한 기초 조인으로서는 지역 독자의 자원이나 수요가 존재하고 관련 산업의 존재가 있고 혁신적 기업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초 요인 위에서 상호 학습을 촉진하고 혁신 경쟁이 되고 플랫폼이 되는 장이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산업 클러스터의 발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결과적으로 생산성이 향상되고 혁신이 촉진되면서 새로운 사업이 창출되는 것이 산업 클러스터의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러면 과연 부산에 우리가 우리나라 부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혁신적 기업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플랫폼이 되는 장이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2015년 맥넷을 만들 때도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장이 되는 것으로 우리가 플랫폼을 만드는데 맥넷이 한번 그 역할을 해보자라고 하는 쪽에서 이야기가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부산을 중심으로 한 이런 해양 산업 클러스터에서 그럼 과연 새로운 신규 사업이 계속적으로 창출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서 보면 우리가 새로운 어떤 업역으로 법적으로 규정되어 가지고 해양 관련 산업에서 등장한 것이 마지막으로 등장한 것이 아마 선박관리업인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가 새로운 해양 산업의 어떤 산업역을 만들어내고 있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 그 이후로 우리가 새로운 어떤 그런 산업이라고 하는 데서는 그것이 업역을 구축하기까지는 이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리타임 클러스터, 해양산업 클러스터의 정의를 산업 클러스터의 정의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자면 해양산업이 집적을 이루는 지역으로서 해양산업 관련 기업이 집적을 이루어서 유기적인 정보교환, 자원 공유가 이루어져 혁신이 발생하기 좋은 환경이 창조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정의라고 한다면 일본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일본 전국을 하나로 묶어갖고 마리타임 저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2002년부터 일본이 마리타임 저펜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의가 뭐냐라고 하니까 고도로 활성화된 해사국가 일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마리타임 런던 같은 경우에는 지역을 베이스로 한 마리타임 클러스터를 추진을 하는데 거기는 Hub of the Maritime World 해서 Home to Company Providing Service to International Merchant Fleet 해서 서비스 중심의 마리타임 클러스터로 세계의 어떤 중심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비전을 갖고 마리타임 클러스터를 지역 마리타임 클러스터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해양 산업 클러스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해양 산업 뭐 말 그대로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뭐 물론 최고인가라고 하는 거에는 의문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세계적인 해운 기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적인 규모의 인류 항만도 있고 세계 제1의 조선업 화주산업
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아주 강력한 기업을 갖고 있고 그 중에 상당수는 말 그대로 베스트 인 월드 클래스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강력한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런 기술진들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해양 산업의 어떤 그 클러스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 스와트 분석을 해보면 실제로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비교적 단기간에 압축 성장을 한 뭐 최근 40년간 우리나라만큼 빠르게 해양 산업 분야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은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건 우리의 강점이고 또 회사 관련 전문 교육기관을 학부 레벨에서 적어도 우리나라 정도로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다양한 분야를 가르치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있는가라고 하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가까운 일본이나 영국이나 우리가 가지만 학부 레벨에서 이 정도의 다양한 분야의 해양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의 아주 강력한 강점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약점, 역시 한진해운 사태에서도 드러났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경험 축적이 부족했다. 뭐 1984년에 있었고 1997년에 있었고 또 2015년, 16년에 또 그런 사태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면 우리가 경험 축적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리고 지식 축적의 부족, 선박금융이라든지 또 새로운 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스몰 플레이어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이 스몰 플레이어들이 그 규모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역시 부족한 그런 차원에서 스몰 플레이어가 부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죠? 우리가 IR 4.0, 인더스트리얼 4.0으로 새로운 해양 관련해서는 새로운 룰이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럼 새로운 룰을 만들어낼 때 우리는 또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잘한다고 하지만 우리 옆에 우리와 아주 맹렬하게 경쟁하고 있는 일본과 중국이라고 하는 두 곳을 와의 경쟁에서 우리가 이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러스터라는 차원에서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보면 우리가 해양산업 분류 체계에 따라 가지고 만들어 보면 해운, 항만, 그리고 선박, 해양 플랜트 건조, 그리고 해양기기 장비 제조, 해양관광, 해양환경관리, 해양자원 개발, 그리고 해양건설이라고 하는 이런 식의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고 그 산하에는 관련해서 다양한 세부 산업들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해양산업 종사자 뭐 38만 명 정도 되고 또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전체 산업의 매출액 상당히 큽니다. 뭐 부산시만 하더라도 상당히 큰 매출액 규모를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주위에 있는 국가들과 경쟁한다라고 했는데 부산시의 조사를 보니까 우리가 경쟁하는 나라는 주로 중국이고 그리고 일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개 국가를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비전이 없다면 우리에게 굉장히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스와트 분석을 하면서 뭘 가지고 이야기를 했냐면 사실 이런 걸 갖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의 어떤 가장 약한 부분들 중요도에 대해서 실제로 이 수준의 중요도에 이르는 그 수준에는 우리가 여전히 다 도달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특히 이 기술 경쟁력이라든지 기술 인력 수준이라든지 또 R&D 투자 이런 부분들이 약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뭐 이야기를 반복합니다만 질문을 해보면 우리나라의 회사 클러스터가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세계의 각국의 어떤 그 새로운 해양산업진흥체액은 회사 클러스터를 모토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만 회사 클러스터를 모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도 유럽도
이미 선진 국가라고 하는 나라들은 회사 클러스터라고 하는 것에 관점을 두고 1990년대 이후부터 새로운 회사, 해운, 조선 뭐 이런 정책을 만들려고 할 때에는 회사 클러스터라고 하는 관점이 반드시 그 기본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회사 클러스터는 뭘 지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지역에는 어떤 지역을 지향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정부 차원에서는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의문입니다. 또 집적에 의한 산업 내 경쟁이 심화되고 혁신 촉진, 신사업 창출, 정보 공유 그리고 신규 시장 참여가 수치로 이게 확인이 되는가?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에는 부산을 중심으로 한 동남권을 중심으로 해양 산업의 집적은 있지만 지리적 근접성뿐이고 회사 클러스터를 실현하는 장이 되는 플랫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맥넷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살려갈 것인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에 좀 우리가 중심을 둬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를 가능하게 하는 그 클러스터 드라이버가 그럼 우리가 몇 개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듣다 보면 실제로 회사 클러스터가 가능하게 되려면 실제로 국제 수준의 인재 양성 시스템 우리 갖고 있습니다. 국제 수준의 열린 연구기관 우리 갖고 있습니다. 대기업 우리 갖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인프라, 부산항과 같은 그런 인프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족한 것이 뭔가라고 했을 때 탁월한 조정기관 그리고 그 조정기관을 이끌어갈 인재 그리고 벤처 캐피탈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의 마리타임 클러스터에서 부족한 부분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강해 나가려고 할 때 정부 부처 중심의 해양산업 분야에서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하는 것은 우리 여러분들 다 인지하고 있는 바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해양산업의 장애 요인이 뭐냐라고 조사를 한 걸 보니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사업 규모의 영세성 그리고 돈이 없다,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것들이 핵심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결국은 정부가 어떻게 정책적으로 조율해 나갈 것인가 또 우리 기관들에서 어떻게 조율해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도 마찬가지의 어떤 그런 문제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을 어떤 부분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역시 돈이 없다라고 하는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할 때 벤처 캐피탈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돈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정부가 정책으로 지원을 해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 말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쭉 모으면 이런 한 25가지 정도의 해양산업의 하드웨어적인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과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중국의 이야기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드 파워에서 소프트 파워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이나 인근 동남아와의 어떤 비용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인전 국가보다 저렴한 선박선은 항만으로 지속 가능 발전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에게 해양산업을 어필하지 않으면 해양산업의 미래가 없다. 즉 젊은 사람들이 볼 때 해양산업 자체가 돈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되려면 해양산업에서 벤처로 성공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한국산 메이드 인 코리아의 해양산업 전문가를 육성하는데 저는 그런 전문가가 만들어지려면 지식 집약형 해양산업 클러스터를 목표로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회사 클러스터를 보면 미국, 노르웨이, 덴마크, 그리고 저머니, 그리고 영국, 싱가포르, 일본, 중국, 홍콩 해서 전부 다 이런 정책들을 만들어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클러스터의 성공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내용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그 내용들을 다 끌고 모아서 보면 결국은 해양산업 클러스터를 정책을 추진할 때 세 가지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어떤 특정 지역의 산업 집적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산업의 집적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어떤 지역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모읍니다. 그래서 런던이면 런던, 뭐 오슬로면 오슬로, 뭐 예를 들면 미국에서도 코네티컷이면 코네티컷, 뉴올리언스 같으면 뉴올리언스라고 하는 지역을 명확하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다른 나라하고 구분을 짓기 위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그 어떤 지식을 갖다가 그 위에다 얹을 것인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산업, 지역, 그리고 지식 집약적인 이 세 가지 관점에 우리가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산업 클러스터를 추진하는데 크게 저는 이거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라고 할 때 Analyze, Organize, Realize, Visualize라고 하는 네 가지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해양산업 클러스터의 어떤 스케일과 스코프를 어디까지로 우리가 해양산업을 가지고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범위와 그리고 크기, 규모를 책정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맥넷을 중심으로 해서 해양산업 클러스터의 지역과 전국 레벨의 스와트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산이 해양 수도를 지향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해양 수도를 지향한다라고 하면 부산에는 뭐를 남길 것이고 그리고 다른 지역, 지방에는 뭐를 남길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우리가 전국 규모의 그리고 각 지역적인 규모의 그런 스와트 분석을 가지고 이쪽에는 어떤 해양산업으로 특화를 시켜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직화입니다. 코리아 마리타임 클러스터의 맥넷이 지향하는 그런 비전을 지금은 우리가 크게 뭐 전국 수준의 이야기만 했습니다만은 이걸 갖다가 지역과 그리고 지역 수준으로도 내려가지고 맥넷에서 지향하는 부산 마리타임 클러스터, 부산을 중심으로 한 동남권 마리타임 클러스터는 뭘 지향을 하고 수도권에 있는 것은 뭘 지향하고 호남 지방의 마리타임 클러스터는 뭘 지향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비전, 실행 목표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는데 이것에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보면 성공을 거두는 마리타임 클러스터에서는 결국 민간 주도의 산학관련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예를 들면 동남권에서는 어떤 조직을 가지고 그 조직에서 마케팅과 사업개발 그리고 정보화 뭐 IT, 로지스틱스 프로그램 그리고 인프라 정비, 교육 훈련 그리고 지식의 전수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어떻게 이거를 조직화할 것인가 라고 하는 관점을 앞으로 개발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리얼라이즈가 세 번째 단계인데 이 리얼라이즈에서는 수준별로 차별화된 홍보 전략을 만들어서 지역과 해양산업 그리고 국내 레벨에서 국제 레벨에서 우리나라의 마리타임 클러스터는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홍보를 해서 국민들과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해서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해양산업 클러스터를 소개하는 통합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 그리고 해양산업 관련 국제회의 유치의 어떤 그 활성화 그리고 해양산업의 매력을 연출하는 이와 같은 노력들이 우리가 세 번째 단계에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걸 우리가 보고 느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해양산업의 지속적인 혁신과 함께 부산 해양산업 클러스터의 주도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 해양산업이 장기 수요에 대응책을 수립을 하고 기술 혁신이 해양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와 인재 공급책을 수립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과 같이 오늘 오후 세션에서 발표가 있는 것 같이 어떤 시대적 변화에 따른 정책의 우선순위 변화에 대응책을 수립을 해 나가면서 손에 잡히는 해양 클러스터, 맥넷과 같은 이런 조직에 해야 될 일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상당 부분은 정부가 도와줘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저는 이와 같은 것들이 민간 주도로서
맥넷과 같은 조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과제는 우리나라 해양산업의 스와트 분석을 통해서 코리아 마리타임 클러스터 맥넷의 비전을 좀 더 구체화하고 정교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맥넷을 중심으로 해서 클러스터의 인프라를 만들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훈련 프로그램 그리고 기술 개발 등 클러스터의 공통의 어떤 인프라를 만들고 그걸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산업 교육을 쇄신해서 클러스터 기반으로 상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만들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해양산업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전문 집단이 우리가 부산의 해양금융 관련 기관들이 집적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들 중심으로 한 그런 전문 집단을 우리가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학습의 진전을 촉진하는 모델로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연구기관과 창업과 기업이 콜라보레이션을 이루는 이런 캠브리지 현상이라고 부르는 클러스터 내에서 일어나는 이런 캠브리지 현상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저는 우리나라 그 마리타임 클러스터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반이 되는 우리가 지식 집약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지적 기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기관을 들어라라고 한다면 저는 한국성급 그리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그리고 한국해양대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운과 조선이라고 하는 것을 연결을 해서 그리고 해운과 조선 기자재를 연결을 하는 그런 지적 기관이 실제로 지금 성급 이외에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거에 배를 만들었을 때는 우리나라에 수리조선소가 있어서 수리조선소가 우리가 활성화됐을 때는 우리가 만든 배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조선소에서 바로바로 파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부분들이 또 새로운 어떤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뭘 준비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에도 해운과 조선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식기관으로서 한국 성급을 비롯한 이런 클래스 소사이어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일본에서는 그래서 일본 성급을 중심으로 해서 조선, 해운이 같이 연결되는 그런 통로를 만들고 새로운 정책 그리고 새로운 스타트업을 만드는 것을 지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KMI입니다. 업계와 그리고 정부 정책 기관을 연결해주는 또 하나 전문적인 인재를 해양 산업에 공급하는 그런 학부 레벨의 인재를 양성하는 한국해양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지식 기반의 회사 클러스터를 추진을 한다면 우리가 특히 부산은 그런 의미에서 영국이나 또 다른 우리가 경쟁하는 일본이나 중국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우리만의 강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영국에서는 실제로 이런 것들이 실물이 없지 않습니까? 일본만 하더라도 이런 전문적인 학부 레벨의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기관들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또 정부가 주도로 이런 해운, 항만, 수산 전반적으로 걸쳐서 정책 싱크탱크를 운영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KR, KMI, KMO 물론 여기에는 우리가 부경대학교나 부산대학교나 이런 대학들도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들이 서로 협력을 함으로써 지식 기반 회사 클러스터를 만들어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맥넷의 조직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다양한 참가자 사이에 긴밀한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장을 정기화시키고 정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두서없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